왜 다시 온 거예요? 여기선 말하기 좀 그러니 휴게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백 변호사님.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마 제가 좀 전에 블랙 카드를 사용해서 그런가 봐요. 협상 자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당신이 도와줄 일이 하나 있긴 하네요. 오는 길에 엄 반장님께 연락을 취해뒀거든요. 아마 지금 오시는 중일 거예요. 근데 호텔 경비가 워낙 삼엄해서 게스트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죠. 여기 객실 금액이 조금 나가서. 맞아요. 근데 주방에 몰래 들어간다 해도 출입 카드가 없다면 문을 열 수 없어요. 하지만 엄 반장님이 도착하시면 저는 호텔 주인과 협상 중일 거예요. 제가 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 몰라서. 원래 계획은 시간이 안 되면 알아서 해결하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럼 부탁할게요. 이따 따로 움직일 때 계속 통신을 켜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서로의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엄 반장님은 아마 30분 뒤에 도착하실 것 같아요. 통신이요. 저도 이제 출발해야겠네요. 아가씨, 주문하시려면 바로 프런트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직원이 가져다 드릴 거예요.
정말요? 아가씨의 고향 음식도 분명 맛있겠죠? 손님한테 요리를 부탁할 순 없죠. 제가 주방장님이랑 친하니까 그분께 도와달라고 해볼게요. 그냥 레시피만 제공해 주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머릿속에 많은 레시피를 저장해 놨거든요.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천만에요. 저요? 전혀요? 마침 쉬는 시간일걸요? 네, 시간을 미뤄서 마침 시간이 비네요. 별것도 아닌걸요. 저도예요. 당신이랑 함께라 다행이네요. 향이 너무 좋은데요? 아가씨 고향에선 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나요? 빨리 드셔보세요. 고향의 맛과 비교해보면 어때요? 어때요? 맛있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감사해요. 그렇군요. 그럼 저도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화이트 씨, 정말 바쁘신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백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게 했군요. 저와 상의할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화이트 씨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백 변호사님, 이건 무슨 뜻이죠? 화이트 씨는 분명 제 신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밥그릇이 뺏길 수도 있는데 준비를 안 했을 리 없죠. 이미 제 펜은 보셨으니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도 될까요? 페라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호텔 전체가 김 선생님 명의인데 제가 어떻게 남의 재산을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구매 내역부터 인테리어 견적, 예술품 주문까지 세부 사항을 일일이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게다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진익회와 협력해서 낮은 질의 상품을 좋은 물건인 것 마냥 속였죠. 상상해 보세요. 이 사실을 김 선생님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협박하지 마시죠. 지금 지진으로 김 선생님도 신경 쓸 여유가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보시죠. 김 선생님은 눈에 모래 한 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던데 정말로 승부를 걸어볼 생각이신가요? 원하시는 게 뭐죠? 호텔에 있는 음료와 식량이 필요합니다. 3분의 2 정도면 될 것 같군요. 다들 양심 없는 변호사들은 전부 악마라더니
이전에는 믿지 않았지만 백 변호사님을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섬에 지진이 발생한 뒤로 의료 물자 외에 가장 부족한 것은 식수와 식량일 텐데 조금만 챙겨서 다운타운에 갖다 팔아도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백 변호사님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별 말씀을요.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화이트 씨, 이건 무슨 뜻이죠? 저를 죽여서 입막음이라도 할 생각인가요? 괜찮은 생각 아닌가요? 화이트 씨가 한 이 일들은 곧바로 김 선생님께 전해질 겁니다. 호텔 주인이시잖아요. 체크인한 사람이 2명이라는 건 확인하셨을 텐데요. 무슨 뜻이죠? 제가 혼자 모험을 하러 왔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모든 자료는 백업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호텔에서 무사히 떠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제 파트너가 모든 자료를 김 선생님께 넘길 거예요. 파트너라는 사람을 조사해봐. 백 변호사, 용기는 높이 사지만 내 기분을 망쳤네요. 일단 목숨은 살려두죠. 하지만 당신의 팔다리를 잘라도 우리의 거래에 영향이 생길 것 같진 않네요. 화이트 씨, 저는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러 온 게 아니라 거래하러 온 겁니다. 식수와 식량은 팔면 돈이 됩니다. 누구에게 팔든 파는 것은 똑같으니 제가 구매하러 왔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모두 함께 돈을 벌면 그쪽도 많은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텐데요. 무슨 일이야?
함부로 움직였다간 화이트 씨의 머리에 구멍이 날 겁니다. 오늘 일은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직도 어디가 불편해요? 물론 무서웠죠. 하지만 다행히도 제 묘수가 통했어요. 네, 당신이 화재 경보를 울려서 엄 반장님께 우리의 위치를 알렸잖아요. 그때 저한테도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경보가 울리는 순간 화이트의 주의가 분명히 분산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때 제가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총을 빼앗아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야 제가 주도권을 어느 정도 줄 수 있게 되고 또 당신을 연회장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승산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저는 여전히 그렇게 할 거예요. 당신은 저한테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안전이 제 최우선이에요. 네? 입구 앞에서 당신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입구가 꽉 막혀 있었죠. 경비원은 절대 문을 열지 않을 거라 당신한테 여기로 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임시본부에 절대 혼자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관심 있으시면 다음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처리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금 상황을 요약하자면 간단해요. 이재민들은 요양원이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기를 바라지만 섬의 모든 의료 자원을 독점한 요양원은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죠. 이유는 많지만 지금은 그걸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요양원이 개방되더라도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곳은 요양원이지 정규 병원이 아니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제일 먼저 원장을 설득해야 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이곳의 관리자니까요. 요양원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재민을 도울지에 대해선 이후에 고려해야 할 일이에요. 현재 제 판단으로 원장이 가장 신경 쓰는 건 요양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일 거예요. 좋아요. 바로 출발할까요? 이 시간이면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엘비스 원장님, 윤 선생님, 어떻게 오셨나요? 혹시 공장님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밖이 시끄러운데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시더군요. 이 아가씨는 누구시죠? 공장님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외부인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윤 선생님, 최근 섬에 지진이 있었다는 걸 아시죠? 네, 저희 모두 선명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네, 요양원을 처음 건축할 때부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했거든요. 그래서 강도 7 이하의 지진은 모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다운타운의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부상을 당했죠. 근데 요양원을 병원으로 생각하고 부상자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섬의 의료시설이 부족하니 이곳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아닐까요?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양원의 이 경비 인력으로는 결국 막아내지 못하겠죠. 김 선생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미 사람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저한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죠? 윤 선생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막는 것보다 열어주는 게 낫죠. 애초에 막을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충돌이 발생하면 본전도 못 찾을 겁니다. 김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군요. 어쨌든 요양원은 그분의 사업이라 저한테 결정할 권리는 없긴 합니다. 변호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지요? 하지만 그게 김 선생과 무슨 연관이 있죠? 김 선생님의 생사와 관계없이 지진 이후 신지가 섬은 분명 변화를 맞이할 거예요. 원장님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두 사람 말도 일리가 있지만 모든 사람을 들여보낼 수는 없어요. 요양원의 일부 별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휴식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과 함께 가서 이지민들을 설득해 조건을 받아들이게 할 거고요. 절대로 원장님을 곤란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 대신 원장님께서는 부상자들을 치료할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여보내도록 한 이상 당연히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죠. 먼저 경비원에게 연락해 두겠습니다. 지속되는 공포와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혼란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먼저 놀란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해요. 여러분, 원장님께서 부상자를 받아들이기로 하셨지만 부상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부상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모두 길을 비켜주세요. 우리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어? 부상자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상태야. 만약 너희가 우리 속이고 부상자들한테 약을 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저항할 힘조차 없을 거라고. 그 점에 대해선 모든 부상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될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업타운 인간들은 전부 사기꾼이야. 처음부터 우리 속였어. 아무런 보수도 없이 그 거머리 같은 김씨라는 놈을 위해 고층 빌딩을 지어줬더니만 결국에 시궁창으로 쫓아냈지.
빨리 우리 아이 좀 구해주세요. 아이가 아무런 소리도 내질 않아요. 방금까지만 해도 배가 아프다고 말했는데. 아이가 열이 있네요. 뇌출혈도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해요. 빨리 병상이랑 무균실을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 지금 아이를 안고 계신 방식이 아이의 고통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제게 아이를 맡겨주시겠어요? 꼭 살려주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께 최선을 다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아이는 생명의 위험은 없지만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요양원의 지금 환경은 괜찮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교차 감염의 위험이 커집니다. 아우지레예요. 집사가 되기 전에 군대에서 군의학을 배웠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완전히 쓸모없진 않은 것 같네요. 요양원은 사람 뼈도 발라먹는 악랄한 곳이야. 그 사람 삼위성체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곳은 외지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 사람들은 모두 괴팍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많이 힘드시죠? 그래요? 저는 오히려 우리 두 사람을 부릴 때 즐거워하는 것 같던데요. 저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줘서 감사해요. 아니요. 결과적으론 제가 해결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과정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항상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쪽과 약자 사이에는 평화로운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강경한 방법만이 양측을 순순히 따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은 문제를 해결할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마치 군중 속에서 당신이 나타난 것처럼 그건 저한테 큰 놀라움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석양을 가렸네요.
나보고 의진이 형님을 배신하라고? 꿈도 꾸지 마. 어떻게 온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긴 위험하니까 너 먼저 돌아가는 게 어때? 내가 거절 못할 걸 알고 있었구나. 맞아. 지진이 있고 나서 이미진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형아, 빨리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에요? 7개월 된 아기가 안에 갇혀 있어. 이 물건들을 치워서 아기를 구해내야 해. 돌을 옮기는 건 어렵지 않지만 아기를 구하기 전에 안정적인 공간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지진이 너무 갑자기 일어났어요. 원래는 아기를 절대 혼자 두지 않는데 곤이 자고 있길래 잠깐 부엌을 정리하러 갔는데 건물이 무너졌어요. 돌에 깔려서 아기한테 가지도 못하고. 혁아,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어. 진이쾌가 나서서 구조대를 조직해야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형님이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의진이 형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는 확신 못해. 이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형님은 평생을 신지가 섬을 위해 노력해왔어. 이제 겨우 기회를 얻었는데 그걸 포기하려고 하는 건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지. 의진 형님은 형님한테 어떤 사람이에요? 나한테 묻는 거야? 의진이 형님은 세상에서 가장 의리 있는 사람이야. 한번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키지. 나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도 우리 할아버지한테 약속한 게 있다고 지금까지 계속 돌봐주셨어. 의진이 형님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지가 섬을 모두의 진짜 집으로 만들겠다고 하셨거든.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형님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어.
가끔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도 없고 말이야. 이곳엔 형님이 필요한데 형님은 하지만 아시다시피 형님은 항상 형님의 의진 형님이셨잖아요. 당연하지. 영화는 내 우상이라고. 그럼 괜찮아요. 협상 기회만 있다면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가끔은 네가 나보다 더 형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마도 착각이겠죠? 여기 살살 하라고. 의진 형님이 섬에서 가장 신경 쓰는 두 가지 일 중 하나가 재한 형님의 안전이니까. 진익회에서의 내 위치가 너무 낮아서 난 의진 형님과 대화할 자격이 없어. 얼굴도 못 보는 상황에서 설득은 더더욱 어렵겠지. 어쩔 수 없이 재한 형님한텐 죄송하지만 발판이 되어달라고 했어. 미안할 건 없지만 에이진 형님한테는 여전히 미안하네. 하지만 섬에 갇힌 이재민들이 너무 불쌍해. 더 이상 생각 안 할래.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혁아, 어쨌든 너는 형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지? 그럼요. 약속할게요. 좋아. 그럼 가자. 강육, 뭐 하는 거야? 이거 받아. 내가 사용하는 법 알려줄게. 시간이 부족해. 의진 형님의 계획대로라면 그 사람들은 이재민으로 위장해서 상층 구역으로 함께 몰려들 거야. 먼저 각 요충지를 장악한 다음 곧바로 본진을 쳐서 김 선생의 저택으로 돌입할 거야. 위협한 다음 직접 협상을 따내고 섬의 소유권을 넘기도록 할 생각이지. 그 전에 얼른 막아야 해. 행동이 시작되면 너무 늦어버릴 거야. 괜찮아. 그냥 들고 있기만 하면 돼. 잠시 후에 내가 재한이 형님을 인질로 삼아서 안으로 들어갈 거야. 네가 총을 들고 경계해줘야 해. 맞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진익회의 엘리트들이야. 들통나지 않으려면 연기를 완벽하게 해야 해. 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해. 의진이 형님이랑 이야기할 게 좀 있는데 그쪽에 전해줄 사람 있나? 강재현, 어떻게 된 거야? 의진 형님이 여길 떠나라고 했을 텐데 왜 아직도 섬에 남아 있는 거야? 형, 일단 묻지 말고 의진이 형님은 있어? 의진 형님은 바쁘셔. 나한테 말해도 소용없어. 헛소리 마. 문사숙이 죽기 전에 이 녀석을 영원히 돌보겠다고 의진 형님이 맹세했다지? 근데 이제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강제한을 인질로 삼다니 겁도 없군. 강제한, 다친 데는 없어?
없어요. 그럼 다행이네. 원하는 게 뭐지? 용병과의 교전을 멈춰 주시죠. 멈추라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오래 준비해 왔는지 알아? (30년) 네 나이보다도 더 많다고. 그깟 한마디 말로 내가 포기할 거라 생각하나? 강제안의 목숨은 신경 쓰지 않는 건가요? 의진이 형님? 아가씨, 총을 쥔 손이 너무 떨리는데 잘못하면 실수로 쏴버리겠어. 의진이 형님! 내가 어렸을 때 문사숙이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반에 있는 여학생들이 항상 남학생들보다 더 믿을만했어. 그러니 아가씨한테 하나 물어보지. 원하는 게 도대체 뭐지? 좋은 이유네. 만약 내가 너희처럼 젊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신지가 섬을 되찾기 위해 문사숙과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고 있나?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문사숙은 평생을 희생했고 결국 한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 난 그렇게 우유부단해서는 안 돼.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도 더 나은 삶을 누려야 해. 무너질 것 같은 집에서 살 필요도 없고 교육과 의료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삶, 인간답게 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신지가 섬을 장악한다 해도 만약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다면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폐허 속에 갇혀 있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동안 용병들과 교전만 하고 있었으니. 뒤에 있는 이 사람들 한 번이라도 집에 간 적 있나요? 당신들의 가족들도 곤경에 처했을 수 있어요. 가족들의 안위는 확인해 보셨나요? 왜지? 형님, 그 이상한 연구소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그 인간이 사라졌어도 용병들은 여전히 있고 부자와 귀족들도 여전히 건재해. 내가 어떻게 아가씨 말을 믿지? 맞아요, 형님. 저도 오는 길에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구했어요. 다른 곳에도 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네 녀석! 이런 바깥 놈들이랑 손잡고
날 속이려던 거야? 형님, 그게 저는 모두 총을 거두고 5명씩 조를 나눠 구조하러 가라. 그럼 우리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30년을 기다렸는데 이틀 정도는 더 기다려도 괜찮겠지. 형님, 약속한 거죠? 다행이다. 너희는 섬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데 남왕 베이의 치안관들이 너희를 잠입시켰나? 아니지. 치안관이 총도 제대로 못 잡는 사람을 잠입 요원으로 쓸 리가 없지. 형님, 저는 왜요? 네가 데려온 사람들이잖아. 함께 도와줘. 괜찮아? 그럼 우리도 움직이자. 어이, 나 좀 기다려줘. 하나같이 날 버리고 가냐? 누나, 나 걱정돼서 일부러 온 거예요? 방금 도착했는데 바로 일 얘기부터 하자고요. 네, 누나가 와서 다행이라고요. 나 혼자 바빠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좋아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계획대로 화인의 지원은 이미 오는 중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곳은 김 선생의 영역이라 우리의 힘은 아직 한참 부족해요. 용병. 정말로 마음이 통하는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약간의 승산은 있어요. 저번에 시온 씨가 용병 대장인 해리엇은 퇴역한 군인이라고 말해줬어요. 현재 용병팀의 대부분은 해리엇이랑 함께 군대에 있었어서 그들 사이에서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긴 한데 해리엇은 명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처음에 김 선생과 계약을 맺을 때도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있었어요. 용병들이 김 선생과 지정한 사람들의 안전만 책임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해치지 않기로 서약했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용병들은 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개입할 수 없고 구조조차도 김 선생의 명령 아래에서만 행동할 수 있죠. 그리고 계약 기간에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제안은 수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김 선생이 사망할 때까지요. 괜찮아요. 감정이나 논리로 호소하는 전략 말고도 다른 방법도 생각해 놨으니까요. 김 선생은 돈으로 이 용병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섬 부자들에겐 남아 도는 게 돈이거든요. 보수가 후한데 누가 안 하려 하겠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해리엇 대장님, 우리 또 만났네요. 만약 이전의 일 때문에 저를 찾아온 거라면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 전 그저 명령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니까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일로 도움을 구하러 왔어요. 무슨 일이죠? 해리엇 대장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요. 지진으로 인해 고립된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뜻밖이군요. 이 섬에 건강 보조식품을 사러 온 상인 중에 당신 같은 착한 사람이 있을 줄이야. 네, 선행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가격을 제시해주세요. 만족할 만한 금액을 드리죠. 죄송하지만 이미 김 선생님과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계약을 어기진 않을 겁니다. 그럼 만약 김 선생이 이미 없다면 어떨까요?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김 선생님이 연구소와 함께 바다에 잠겼다는 말인가요? 계약 내용이 해리어 씨가 김 선생을 평생 보호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계약에 갑이 없어졌으니 우리의 협력도 계약 위반이 아니죠. 원하는 게 정말 다운타운의 이재민들을 구하는 것뿐인가요? 보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김 선생의 기준에 따라 지불하겠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거라면 그렇게 많은 보수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용병이지만 터무니없는 액수를 바라진 않죠. 하지만 엄격한 훈련을 받아왔고 위기 대응 경험도 풍부하잖아요. 도와주신다면 이재민들의 구조 작업이 더욱 수월해질 거예요. 당신은 제가 조사했던 안지명과 다르네요. 당신은 누구죠? 이제 와서 제가 누구인지가 중요할까요? 뭐 중요하진 않죠. 드디어 끝났네요. 그러고 싶지만 아직 쉴 수 없어요. 해리엇의 고용비를 지급해야 하니까요. 내 명의의 유동자금이 한도에 도달해서 자금을 더 조달하려면 신청해야 해요. 지금은 섬 밖이랑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걸 기다렸다간 다운타운 구조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부족할 거예요. 결국 본부의 자금도 전부 내가 투자한 거니까요.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레스토랑에서 보기로 약속했어요. 다만 가기 전에 누나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모두 영리한 사람들이라 기부금을 내가 횡령할까봐 분명히 걱정할 거예요. 안심시킬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해요. 어이, 안 대표. 우릴 왜 여기로 부른 거야? 모금을 위해서요. 모금? 모두 섬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운타운은 거의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지금 섬 전체가 재난 구호를 위해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신지가 섬의 일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지? 전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섬의 소유주는 김 선생님입니다. 주로 업타운에 계시지만 높은 곳에서는 여전히 다운타운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죠. 만약 무너진 벽과 폐허, 처참한 광경만 계속 보게 된다면 그분의 마음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안 대표의 의견은 뭐죠? 대리인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으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김 선생님 기분이 좋아지시면 판매 대리권을 저희 중 한 사람에게 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럴듯하군. 그럼 원 대표님은 얼마를 내실 생각이시죠? 15억. 어디로 송금할까요? 무슨 계좌? 두 사람이 돈 들고 달아날지 누가 알아? 이 조항들은 안 대표한테 너무 가혹해 보이는데 철저히 준비한 것 같군요. 제 돈을 잘 사용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안 대표. 나도 입에 풀 칠만 하면서 하는 거라 그렇게 많이는 못 내. 그냥 내 성이라고 생각해 줘. 기부금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형이 이런 성의를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 사실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이전에 김 선생이 가스돌핀을 섬에 있는 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 지금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쪽도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네. 김 선생님 창고는 모두 업타운에 있을 텐데 그렇게 쉽게 손상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길 바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인 이 큰 비용이 전부 헛된 일이 되는 거잖아. 오늘 밤에는 과일 샐러드를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임무를 완벽하게 끝낸 걸 축하하죠. 누나, 촛불을 통해 보니 누나가 조금 달라 보여요. 그건 말하지 않을래요.
아쉬운 건 여전히 N2X 원료 공급업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야. 이런 조직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니. 아주 은밀하게 숨어 있거나 아니면 그 세력이 너무 깊숙이 침투해 있어서 그 뿌리를 명확히 밝혀낼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어느 쪽이든 조사를 어렵게 만든다는 건 똑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적어도 N2X 원료의 배후에 숨겨진 공급망이 있다는 건 알게 됐잖아요. 결국 그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죠. 그러고 보니 저희가 호텔에서 화이트와 협상하는 동안 여러분의 작전은 순조로웠나요? 역시 결국 도우러 갔구나. 그건 예상했지만 왜 하필 그 사람이었죠? 누나답네요. 다음엔 날 선택해줘요. 그럼 먼저 제 상황을 말씀드리죠. 엄반장님과 국제치안관의 협조하에 저희는 호텔의 창고를 통제했습니다. 업타운이랑 다운타운의 각 필요한 곳으로 물자를 이미 운송했어요. 현재 물량이면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요양원의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소독약은 심각하게 부족하고 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비만이나 당뇨같이 부자들의 병만 치료하던 의사들이라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거의 없어요. 거기다 제가 듣기로 현재 신지가 섬과 남항베이 사이에는 항공편만 있고 선박은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네. 쓰나미의 위험성이 아직 존재해서 해로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그 부분은 이미 내가 다 계획해뒀으니까요. 화인의 구조대가 출동해서 생활물자, 응급약품, 의료팀 모두 하루 이틀 안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김 선생이 남긴 용병들을 동원해서 수색이랑 재해복구를 진행할 수 있어요. 모두 작전이 순조로운 것 같네요. 우리 말만 듣지 말고 강혁 씨는 어떻게 됐는데요? 저도 괜찮아요. 중간에 실패할 뻔했지만 결국 이미진을 설득했어요. 진익회가 계획을 포기하고 이재민 구조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벌써 1만 명 이상을 구조했다고 해요. 이걸로 후속 구조의 부담은 덜었지만 진익회는 이미진이 후계자가 된 이후에 많은 불법을 저질렀어요. 저 이전에 잠입했던 요원이 이미 많은 증거를 수집했고 국제치안관은 원래 그들을 체포할 생각이었거든요. 비록 이번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태긴 했지만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 순 없어요. 이미진이 자수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죠? 큰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던 진익회 두목이 자수했다고요? 대략 30분 전이에요. 마침 제가 현장에 있었죠. 의진이 형님, 이재민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어요. 다행이네. 모두들 수고 많았다. 형님, 이무진 씨, 당신을 불법 범죄 혐의로 괜히 힘 빼지 마시죠. 제가 자수할게요.
다들 어째서... 재현아, 앞으로는 너 스스로 잘 돌봐야 한다. 문사숙이 돌아가신 뒤로 계속 진익회 일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 건 네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깨끗하지 않아서야. 앞으로 신지가 섬은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겠지. 모두 새로운 삶을 살 테고. 형님도 신지가 섬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사시면 되잖아요. 우리의 시대는 이미 지났어. 나도 이제 내 행동의 대가를 치러야지.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강재한. 너는 아직 젊으니까 바깥 세상에도 좀 나가보고 색다른 풍경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저는 안 갈래요. 이곳에 남을 거예요. 그래, 섬은 아직 재건이 필요해. 너도 도움이 될 거야. 형님, 여기 남아 계시면 안 돼요? 이 형님은 잘못된 일을 했으니 이제 속죄하러 가야지. 아마 죽음으로 사죄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진익회의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은 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지가 섬도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것 같네요. 네, 남왕베이도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예요. 조만간 신지가 섬이 질서 있게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겠죠. 스피커폰으로 받아. 아가씨, 안녕하세요. 토마스 닐슨입니다. 파티에서 아마 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김 선생? 백장님은 제게 김 선생이라는 가명을 써서 백장님 대신 행동하라고 하셨어요. 유 선생님이 안지명이란 신분으로 섬에 오신 것처럼요. 여기에서 저희는 항상 다른 신부를 연기하고 있었죠. 아가씨가 유산 전문 변호사라고 들었습니다. 일부 유산을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호텔 펜트하우스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지금 같은 열악한 도로 사정엔 이동이 조금 어렵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변호사님께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유산입니다. 네, 이 섬은 이미 망가진 데다 백정님에게도 더 이상 쓸모없으니까요. 누구에게 소유권을 줄지는 변호사님의 선택에 달려있죠.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저요. 치안관의 조사가 끝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면 잠수함을 빌려 백장님을 찾으러 가겠죠.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죠.
끝까지 백장님을 지키겠다고 릴리 부인께 약속했으니까요. 비록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진 못했지만 언젠가 모자가 함께 묻힐 수 있기를 바라요. 백장님은 부인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인이 백장님을 많이 사랑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백장님의 말씀대로 변호사님은 정말 친절한 분이시군요. 찾을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죠. 백장님의 시간은 릴리 부인이 사망하셨을 때 멈췄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겠네요. 스타우폰 카페가 아니라 비엘은 그린으로서요. 안녕히 가세요, 변호사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